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청구한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혐의 사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어권에 지나친 제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김사령관 측에서는 이거는 계엄과는 무관하다. 비밀 군사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외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수사를 뭐 부진하게 하거나 미진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혀낼 키맨이 이 김사령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앞으로 더 정황적인 증거도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직위원 판사가 어디에서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이렇게 네. 연관 짓는 것이 가능해 보이십니까? 판사들도 뭐 법을 전공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국민 여론을 다 보고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내란 혐의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들은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거의 네. 국정농단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직위원 판사처럼 이상한 근거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통해서 구속할 사람은 구속 안 하고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뭐 이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판사들도 충분히 그러한 여론과 민심과 분위기와 상황을 고려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네. 각 당마다 이제 그 현장 가서 복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광주는 피해 많이 없으셨어요? 비 많이 왔어요. 그리고 피해도 네. 좀 심해서 네, 지금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와 더불어서 정치계에서 지금 핫한 것이 이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밀고 가느냐인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지명이 철회가 됐어요.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밀고 갈 것이고 또 인천 보고서도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이 대통령이 하셨네요. 그러네요. 예, 두 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육부 장관 될 사람이 뭐 제자 논문 편치, 표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여당 의원들도 네. 이거 정말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진숙 후보자가 민주당 진영 내에서 활동하던 분도 아니었어요. 네. 동지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저 사람을 고집하거나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판단을 여권에서 한 것 같은데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아끼고 있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서 상당히 공헌을 세웠다. 네. 그래서 좀 내치기가 어렵다.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좀 실망하는 목소리가 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언론에서 취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언론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송부 기한을 24일로 설정을 했는데 이 기한이 지나면 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명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임명하겠다라고.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임명이 됐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진영이 분열됐어요. 지금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고 네. 여성 연합회 그 단체에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 뭐 이런 쪽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진영 쪽에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찬성 목소리 나오는 거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일부 의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영 자체가 분열되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니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요?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 비판도 자제하고 어떻게 일하시나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이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 친명 패널이에요. 네. 비판할 지목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좀 국민적인 눈높이와 맞지 않은 판단, 이재명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선택으로 보여져서 이게 허니문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응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일부 지도부급의 인사들이 각종 언론에 나와서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고 방어를 하면서 보좌진들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은 동지라고 얘기했던 보좌진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국회의원이면 보좌진이 다 있죠. 네. 같이 일을 하는데 90% 정도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강행을 한다면 임명을 앞으로의 그 의원들과 보좌진 간의 좀 관계도 그렇게 썩 부드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보좌진은 의리예요. 그냥 의원이 너 나가 그러면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좌진들이 뭐 의원과 사이가 나빠져서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실망감을 어떻게 다독거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좌진들 뭐 어떻게 보면 월급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그 정도 보좌진은요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월급이 똑같아요. 사급 보좌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20살짜리 사급 보좌관과 네. 60살 먹은 사급 보좌관 그냥 정근 수당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그것만 차이가 있지 월급 똑같거든요. 그럴 수가 있네.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명감을 폄훼하는 듯한 말씀을 일부 의원들이 하시는데 보좌진들에게 대단히 상처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회사 일 하면서 이게 해야 하는 일을 사명감으로 하는 것과 내가 이건 너무 꼭 해야 하는데 라고 의욕적으로 했을 때 결과물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네. 자발적으로 막 정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막 그 의원이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인정을 해주면 막 날 새고 며칠간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보고서 한 장 만들고 질의서 하나 만들어서 와 잘했다 이 칭찬 한 번 받으면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리더십이죠. 그렇죠. 근데 막 뭐 쓰레기 버릴 수 있지. 집에 가서 변기 고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하나 주고 질서 그냥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조그만 차이가 천양지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감싸기로 좀 돌아선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역량 뭐 이런 걸 봤다. 높다. 강 후보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감싸고 있는데 이걸 임명했을 때 이 정권에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까요? 윤석열 정권의 기시감이 들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데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냥 멋대로 하잖아요. 네. 밀고 나가는 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시고 민심에 신경 쓰고 많은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고 그걸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도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 사람 챙기는구나.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단식할 때 입을 덮어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 사람이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아도 챙긴다. 그럼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판받았던 여러 공직자들과 뭐가 다르냐.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참 앞으로 정권 운영해 나가는데 예. 틈이 생겼다. 오류가 생겼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좀 비슷한 결일 수는 있는데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 비서관 약간 극우 논란이 일어서 오전에 사퇴를 했군요. 잘하셨죠, 그거는. 그 사람은 국민통합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보수 인사가 아니에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예요. 극단주의자예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했잖아요. 네. 그리고 서부지법을 침탈한 그 폭도들 그걸 5.18에서 민주항쟁을 했던 분들과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의 탐욕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공직을 담당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예. 추천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계속 임명을 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빠른 조치가 민심을 즉각 반영하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통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네, 식민지 근대화, 촛불혁명, 내란 국면에서도 완전히 극우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임명을 했을까요? 어떤 취지였을까요? 정규재 주필이 그냥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보수 쪽 인사니까 나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지만 보수 쪽 사람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사람은 말씀드리면 극단주의자라니까요. 그런 사람 저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30년 정도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건전하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앞으로 제대로 좀 추천 받으셔가지고 상징성에 맞는 인사를 국민통합 비서관에 임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정부 들어서고 극우라는 단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정치로 아예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국민의힘 누구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친윤 대 반윤 이랬다가 이제 네. 참 탄반 대 탄찬했다가 지금은 친길 대 반길로 가고 있는 양상이 보여서 이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참 전한길 씨가 거리에서 그냥 본인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막 주장을 하고 불법 비상계엄 옹호하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제도권 정치 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전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강사로서 얘기 듣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한길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이 3명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당이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좀 부적절한 발언들을 한 것들이 지금 보고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당 조치라든지 당원권 박탈이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당원으로서의 개입은 하지 못하도록 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한길 입당 문제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후보의 한계이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정선거론자고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잖아요. 네. 그것과 절연을 해야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거에 그냥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을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분이 대선 후보였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다시 당대표 나오겠다라는 것 자체가 참 상황인식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이 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전한길 씨가 입당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반 극우연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계속 진행은 될까요? 그게 뭐 안철수, 한동훈, 뭐 유승민 함께하는 예.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본인과 생각이 다르거나 만나보지 못한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이 되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을 것도 많고 도움도 네.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연대라는 단어로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2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를 민다든지 조경태 후보를 민다기보다는 제3자적인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생각과 판단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파악해 보기로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나 보군요. 뭐 당대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주변에서 좀 많이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당이 이상한 해괴망측한 길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17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16개 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 그 위원장들이 전부 다 친윤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다 그럼- 친윤이죠, 뭐. 당 조직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당의 뭐 도당위원장이라든지 친윤의 지도부들이 당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윤석열, 윤건희 부부죠. 그분들이 현직에 있었을 때는 네. 그 친윤들도 힘을 발휘했을 텐데 이제 뒷 배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이제 매우 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했는지. 네. 거기 호가호위했던 윤핵관들이나 친윤들이 당원들 보고 다시 우리는 김문수로 가자, 장동혁으로 가자. 그렇게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8월 6일에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좀 미리해서 통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빡 닥쳐서 하면은 저 아파요, 병원 가요, 또 이럴까봐. 네. 자, 충분히 변호사랑 상의할 시간도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 받는 시간도 다 드릴 테니까 네. 잘 준비해가지고 그날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도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죠. 근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요?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성실하게 조사받을 테니까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정치 탄압 나 하나면 족하다. 어제였나요? 네, 정치 탄압 나 하나면 족하다. 김건희 씨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죠. 뒤에 보니까 뭐 지도자, 뭐 책임자로서의 멋있는 말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나를 뭐 내가 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변호할 때 부하들 탓했잖아요. 다 무슨 뭐 합참에서 했다라는 등 뭐 사령관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랬다라는 등 부하들한테 다 책임 던져놓고 지금 와서 저런 걸 쓴 거는 목적이 하나죠. 김건희는 건들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네. 이거는 것 같아요. 한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그거네요.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요. 감싸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과 메시지와 판단과 인식은 단순해요. 김건희를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하면 다 풀려요. 아, 네. 참 신기하네요.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통령은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텐데.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